기자의 오보 연예 뉴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네. 시리아 윤지호는 어디가 있니? 저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시는 아니 이거 오늘은 어떤 소식을 또 전해주실 건가요? 윤지호 씨가 이 한국에 머물면서 네. 어떤 일들로 인해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경우가 다시는 없길 바라는 마음에 네.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지금 기자님께서 계속 이제 출국을 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실시간으로 검토를 했었고 네. 또 윤지호 씨도 라이브 방송을 그렇죠, 했었잖아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저도 찍을게요. 출국하시게 된 게 네. 갑자기가 아니라 4월 4일부터 저 엄마 아프시다고 했고. 그런데 지금 결론은 그렇죠. 갔어요. 네. 자 그러면 이 간 상태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어떤 사건들이 정리를 하시는 방송에서도 조금씩 언급을 했었는데 네네. 그 윤지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나라 돈으로 네. 숙박비가 900만 원이 들어갔어요. 900만 원요? 숙박비가요? 네, 숙박비가 900만 원인데 이거는 초유의 일이에요.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에 초유의 일인데 왜 그러냐면 이 강남에 있는 호텔들을 약 3군데를 이렇게 옮겨 다녔는데 경호원들까지 네. 썼잖아요. 그쵸, 사설 그쵸. 경호원. 이 사설 경호원의 숙소까지도 우리나라 착한 경찰이 이 숙소를 얻어줬습니다. 그걸 다 돈을 한마디로 지불했다는 거죠? 경찰에서 직접적으로 밝힌 내용인데 900만 원을 썼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특정 범죄 신고자에 대한 그 보호법에 따라서 네. 피해자나 증인의 그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며칠이냐면 1.6일이야. 그 보호해줄 수 있는 그 기간이 네. 1.6일 정도가 평균적인데 윤지호 씨는 40일입니다. 윤지호 씨가 갈 때 또 어머님이 아파서 간다라고 네. 했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어머님이 한국에 있었다라는 거는 또 어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심리치료사. 한데 이 심리치료사의 비행기 티켓도 네. 대검찰청이 해준 거예요. 나는 와.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우울증과 그다음에 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심리치료사가 동행을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이 증언을 위해서 윤지호 씨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 심리치료사까지 데리고 온 거죠. 온 상태인데 근데 물론 어머님이셨고 근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됐어요. 어머니가 심리치료사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있고 경찰 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참 속이 많이 탔더라고요. 많이요? 많이 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윤지호 씨의 유튜브나 아니면은 그 인스타그램 동영상을 네, 라이브 방송. 라방이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라방. 그거를 라방? 하면서 잠깐씩 주변에 이제 소음이 들리게 되는데 네. 물 좀 갖다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라방에서요. 네. 네. 근데 그 물을 경찰관이 갖다 준 거예요. 함께 있던. 24시간 진짜요? 지키고 있던. 그러니까 경찰 인력만 무려 5명의 전담팀을 꾸려서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연락을 갖다가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금전적인 문제, 뭐 이걸 떠나가지고, 그러니까는 또 교통비도 하루에 뭐 2, 3만 원씩 또 따로 받았고, 5명의 인건비를 갖다 생각한다면 900만 원 정도가 아니라 네. 평균 월급 생각한다면 뭐 한 3천만 원쯤 나가지 않았을까? 3천만 원. 그렇죠. 월급까지 계산한다면. 하긴 숙박비만 900만 원인데요. 네. 그죠? 그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라는 부분이 이게 기밀 사항이에요. 그 보호를 받고 있는 네네, 제가 사람이 보호를 받고, 네. 찾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사진이나 노출이 될 경우에는 가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것부터 빼서 하기 때문에 언론 보도를 할 때도 이거에 대해서 그냥 신변 보호용 장치라고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거를 조작이 뭐 어떻게 되고 뭐 누르게 되면 네, 어떻게 되는 그런 이용 방법 같은 거를 그렇죠. 다 오픈을 한 거잖아요. 오픈을 해버린 거죠. 몇 번 눌러야 되고 몇 번 뭐 이 부분이나 뭐 이런 하기 때문에 다른 진짜 그 신변 보호를 받아야 하실 분들이 그쵸.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고 경찰에서는 또 이제 그런 부분 이제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또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참 그리고 또 이제 경찰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환풍기에서 소리가 난다, 뭐 문이 막 그에서 소리가 나고, 소리가 난다고. 뭐 그리고 또 이제 JTBC에 출연해가지고 교통사고 위협을 받았다, 뭐 이런 상황이 되면서 국민청원을 통해 가지고 20만 명이 청원을 하면서 특별보호를 받게 됐기 때문에 와. 그러면서 2명의 경찰관, 그 문자 메시지 못 받으신 분, 네, 연락 네. 안 하신 분, 네. 징계 먹었고 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이거 뭐 제대로 보호 안 했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이 생각하면서 아낌없는 이런 그 지원을 해줬죠. 그쵸. 지원을 해줬는데 와, 네. 그 여론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그 국가기관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많은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맞습니다. 정말 그 피해자나 아니면은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해가지고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정부에 소송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경찰에 대해서 탓을 하기도 하는데 과연 윤지호 씨가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찰과 같은 경우에는 네. 솔직히 모르겠다. 경찰조차도 우리가 왜 이랬는지 솔직히 아. 모르겠다. 근데 안 할 수는 없었다. 뭐 그쵸. 여가부라든가 아니면 국회의원들 분들이 뭐 이렇게 보호해 주라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해줬는데 다른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도 생명의 위협이 있더라 하더라도 네. 친척집을 오간다거나 하면서 이제 그 정도가 그 할 수 있는 형태고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또 윤지호 씨 같은 경우에 결정적으로 더 안전한 장소가 있었거든요. 경찰에서 확보하고 있는 안전 가옥이 있어요. 이런 피해자들을 안전 가옥. 위해서. 그곳과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제 그 숙박비는 안 들어가죠. 네네네. 경찰의 그 시설물이기 때문에 정말 뭐 누가 테러 분자 뭐 아니면은 뭐 이상한 이름의 국회의원이 사주한 그런 뭐 그 암살단 뭐 이런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잖아요. 차라리 거기 들어가 있었으면 더 안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강남에 있는 호텔로 해서 이제 와. 그 더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거죠. 출국을 하면서도 네. 아주 센세이션한 그 메시지를 던졌죠. 뭐 주로 이제 전화 아니면은 또 이제 한국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욕을 하고 그다음에 또 CNN 가서 얘기를 하겠다. 그다음에 유엔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 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자기의 그 메시지를 네. 지금도 이제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박훈 변호사가 이 명예훼손과 관련돼서 김수민 씨를 대리해서 이제 소장 접수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기부 금품 모금 부분에 있어서 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사기죄 고발을 하면서 해외에 열어뒀던 그 계좌는 현재 지금 닫은 것으로 알려져 다른 있어요. 네. 윤지호 씨 부분이 아직까지도 이 한국 사회에서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 이번 방송이 좀 마지막 방송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데 윤지호 씨에 대해서 조금 그 검증 없이 이제 편을 들었던 안민석 의원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윤지호 씨에 대해서 언급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 현재 그 국회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네, 또,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한 번쯤은 윤지호 씨의 증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그 검증되지는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성 내지 아니면은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국가기관 역시 네. 조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에 휩쓸려서 수사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진술서나 아니면 또 증인 증거 이런 거를 해서 좀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윤지호 씨가 저는 매번 방송에서 이야기하지만 이 네. 장자연 씨에 대한 그 신체 접촉에 의한 그 성추행 부분 이 부분만큼은 유일한 목격자거든요. 그리고 유일한 증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는 토를 달고 싶지 않고 오히려 그 윤지호 씨가 21살이라는 나이에 증언을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그런 증언을 하기 위해서 네. 한국에 온 것만큼은 사실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깨를 두드려주고 싶은데 네. 그 문건과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은 또 이제 이 대검찰청을 상대로 해서 어떤 편의 그다음에 또 VVIP 대접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그 밀당을 한 부분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인 자신도 좀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자님 궁금한 점은 그럼 윤지호 씨가 지금 캐나다로 갔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건은 어떻게 좀 결말로 가고 있을까요? 윤지호 씨가 사기죄 피소된 만큼 아마 그 명예훼손이나 아니면은 또 이제 그 사기죄와 관련돼서 네. 소환을 할 겁니다. 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지호 씨가 오느냐 안 오느냐 네. 물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3번까지 불러서 안 오면 네. 기소중지 상태가 돼요. 아. 그래서 한국에 무조건 들어오면은 무조건 공항에서부터 곧바로 호텔로 가는 게 아니라 경찰서로 가는 거죠?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안 들어오게 되면요? 안 들어오게 되면 계속해서 그냥 캐나다에 그냥 그 상태로요? 머물러야 되는데 뭐 그런 상황이니까는 그래도 뭐 본인이 이제 공익 제보자 이런 타이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증언, 그 다음에 스피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그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네. 그다음에 일단은 들어와서 조사를 받는 게 도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뭐 제가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은 많은 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하고 그다음에 장자연 씨가 좀 마음 편히 이제는 좀 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놓아줘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면 우리 산 사람들끼리 멱살을 잡건 아니면 머리끄댕이를 잡건 이렇게 싸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의 또 힘이 필요하죠. 마지막 인사하면서 저희 또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